그 멋진 생각을 물리대를 가십니다. 직접 다시 물리를 전공하시고 박사 논문으로 그걸 써서 냅니다. 그것이 현재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드브로이 이퀘이션입니다. 이 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를 전공하신 분은 이건 당연히 아시는 거고, 이건 대학교 아마 1학년이나 고등학교 때 다 배웠겠죠. 근데 우리 의학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어서 이 공식을 오늘 설명하면서 파장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분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공식 몇 개를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제 전공은 아니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해 주셔야 되는, 소환당해야 될 공식 하나, 유명한 공식이죠. 생각나시나요? 이거는 저는 대학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어떤 운동 에너지에 관한 공식인가 봐요. 이거 제가 전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의학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질량, M 값은 이제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죠. 여기 P는 운동량을 표현하는 운동량 모멘텀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속도하고 질량으로 표시되는 값입니다. 운동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정지 질량이거든요. 사실 정지되어 있는 것에 관한 질량이고, 얘는 움직이는 질량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정지한 운동량이 있고, 한쪽에 운동하는 운동량이 있고, 그 물질의 전체 에너지 값은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냐, 이런 거일 거예요. 제가 이건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일 건데, 빛은 어떤가요? 빛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질량이 몇이죠? 정지 질량. 포톤의 정지 질량 값은 얼마인가요? 그 제로죠? 네, 제로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쓸 수가 없죠? 0이 되니까 의미가 별로, 정지 질량 값이 포톤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좀 보면, 에너지는 정리를 하면 운동량 곱하기 빛의 속도다, 이런 공식이 나오고, 이 사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운동하는 입자의 질량의 속도를 곱하고 빛의 속도를 표현하거든요. 요거는 진동수가 아니고 N가 아니라 V입니다. V. 제가 좀 그렇게 썼는데요.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우리가 운동하는 입자의 운동량으로, 운동 모멘텀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녀석과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 사실 에너지이거든요. 오늘 두 가지 공식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때 한번 보셨는데,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런 공식을 보신 적 있죠. 이거는 진동수는 또 파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공식 1번, 2번, 3번 공식은 앞으로 레이저를 쓰시는 동안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주 등장할 거기 때문에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이야기로, 드브로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공식인데요. 에너지, 운동하는 입자의 에너지 값, 질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빛의 속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보셨던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것이 에너지 값으로 나오는 이 공식, 그리고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빛의 속도는 진동수하고 파장을 곱한 값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파장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거나 진동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거죠.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빛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파장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진동수도 바뀌죠. 사실은 그 말은 거짓말이고요. 진동수는 고정값이거든요. 고유 진동수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물질은. 그래서 진동수는 거의 불변인데, 빛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환경에서 파장이 변하죠. 예를 들면 진공 상태가 아니고 물로 들어가면 어때요? 파장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드브로이 공식을 간단하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운동 에너지 값에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 에너지 거라는 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얘랑 이 공식이 같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C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는 걸 알게 되죠. 이 공식과 이 공식이 같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근데 이 진동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진동수는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누는 게 진동수죠. 그러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는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눈 값이죠. 그럼 양쪽 항에 빛의 속도가 있으니까 지우면 어떻게 되죠? 지우면 운동 모멘텀은 플랑크 상수를 파장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간단한 공식인데 이 아이를 이쪽으로 옮겨 볼까요? 그러면 파장이 운동 모멘텀을 플랑크 상수를 운동 모멘텀으로 나눈 것이다 라는 공식이 나오죠. 똑같은 공식이죠. 자, 이 공식이 바로 드브로이의 공식입니다. 드브로이 이퀘이션은 쉽게 유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값진 의미로 다가옵니다. 드브로이 공식의 의미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모에 있는 값은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값이죠. 운동 모멘텀입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질의 운동 에너지죠. 쉽게 설명하면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얘하고 파장이라고 하는 파동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플랑크 상수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플랑크 상수는 제가 언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분 중에 우리 막스 플랑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플랑크 상수로 표현되는 파장과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공식은 저희들한테 큰 의미를 갖죠. 예를 들어서 파장이 길면 운동 에너지 양은 적죠. 네. 거꾸로 파장이 짧으면 운동 에너지 값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좀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파장이 짧으면 운동 에너지 값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런 단파장의 아이를 레이저를 빵 쏘면 운동 에너지 값이 엄청 큰 카이네틱 에너지가 빡 들어가는 순간 피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피부에 있는 모든 이온, 모든 원자, 모든 일렉트론이 전부 다 레이저 때문에 오는 포톤의 하이 카이네틱 에너지와 맞닥뜨리게 되죠. 다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튀어나가요. 어떻게? 옆으로, 위로 튀어나가요. 아까 제가 단파장은 트랜스버스 웨이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파동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단파장으로 하면 레터럴 디스트리뷰션 한다고 에너지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하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는 포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생체 안에 있는 입자들, 우리 몸도 다 입자로 돼 있잖아요.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입자입니다. 이 입자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얘도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들어오면 얘랑 부딪히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튕겨져 나가요. 어디로? 주로 레터럴로. 그래서 Q532 나노미터 레이저 시술을 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반경보다 항상 넓게 데미지를 받아요. 그 이유가, 나는 스팟 사이즈 2mm로 딱 쐈는데 2mm로 쐈는데 공격받은 곳을 이렇게 재보면 3mm인 거예요. 네. 근데 1064는 좀 안 그래. 1064는 내가 4mm 다이아미터로 공격을 하면 그냥 3mm이거나 조금 작아지는 듯한 느낌의 스팟 사이즈로 공격을 받거든요. 그 이유는 롱 웨이브랭스를 가지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중심을 통해서 아래로 쭉 들어가는 롱지튜디널 웨이브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한 가장 확실한 공식은 드브로이 이퀘이션이고, 드브로이 이퀘이션은 아름답죠? 파동과 입자, 빛의 이중성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동과 입자의 성격의 빛을 혹은 밀입자의 세계를 아름다운 상수, 플랑크 상수 하나로 연결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 김영문 몸무게가 공개합니다만 70kg 나가거든요. 70kg 나가는 김영문이 10m/s의 속도로 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입자고요. 뜁니다. 그럼 저한테 파장이 나올까요? 파동이 나올까요? 저의 고유 파장이 있을까요? 고유 파장이 있다는 건 고유 진동수가 있다는 거죠. 저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해볼까요? 간단하죠? 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플랑크 상수 나누기 제 몸무게 70kg, 속도 아까 제가 10m/s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플랑크 상수가 무지하게 작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값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볼 땐 이거를 프랑크 아저씨가 이거 생각해놓은 것 자체가 좀 이상해. 나는 좀 이상해. 네. 어쨌든
얘가 뭐 6 곱하기 어쩌고에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세컨드 뭐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 단위에 따라서 값이 많이 바뀌거든요. 뭐 이 줄 세컨드 단위인지 뭐 다른 거인지에 따라 다 바뀝니다. 얘도 SI 단위로 다 바꿔요.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면 제 파장이 나오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6 곱하기 어쩌고 10의 마이너스 34승의 정말 작은 단위를 이렇게 큰 수로 나눠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파장이. 얼마 나오긴 해요. 어쩌고 0.00000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 나오긴 하죠. 근데 어때요? 굉장히 작은 파장이 나오죠. 그래서 거시세계,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이 세계에서는 김영문이 10m/s로 뛰어도 파장이 있긴 있는데 너무 단파장이어서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너무 단파장이어서. 그런데 전자는 어떨까요?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속도는 저보다 빠르겠죠. 저보다 빠르겠지만 아무튼 일렉트론 볼트 이런 걸로 계산을 해서 이 전자를 파장으로 계산을 하면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밀입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드브로이 이퀘이션은요. 그래서 정리하면 단파장은 운동 에너지가 크고 장파장은 운동 에너지가 작다. 그걸 여실히 증명해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